시작할까요? 노동법 강의하는 김기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초면에는 너무 어색해서 제가 초면 낯가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어색해가지고 좀 그러죠. 예. 오늘 자료가 나간 게 일단 3개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4개를 보내는데 하나가 지금 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쉬는 시간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첫 시간에 좀 볼 거는 강의 계획서하고 OT 자료 좀 볼 거고요. 아침 테스트 샘플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네. 강의 계획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보시죠. 자, 강사명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본 노무사고요. 이메일은 노동720 다음 점 내치죠. 그래서 일정을 보시게 되면 평일반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15일까지인데요. 확률상 하루 정도 보강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정을 짤 때부터 학원에 뭐라고 부탁했냐면 그 다음 이제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이틀 정도 시간을 좀 비워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틀은 안 됐고 하루를 비워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행정이 우리가 화요일에 끝나는데 행정이 목요일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 이제 강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강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보강 하루 정도 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뭐 밑에 보시면은 평일반은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이라 등록이랑 교재 구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9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내일부터는 9시에 시작하니까 좀 빨리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더 빨리 오셔야 돼요. 왜냐면 아침 테스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8시 반 정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매워 계시는 시간은 8시 반부터 1시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빡시죠? 예, 빡시게 해야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아침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전 강의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심야형 인간이라 밤에 일이 잘 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새벽잠을 자고 아침 막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아침 강의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강의를 오전에 해야 공부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이게 스케줄 짜기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강의 해야 좀 밤에 술 먹고 싶어도 좀 참게 되고 좀 이런 게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전에 강의 듣고 1시에 끝나고 나면은 뭐 식사하시고 나면 한 2시나 2시 반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 시작하셔가지고 오후 공부하시고 저는 저녁 식사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래서 적당히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렇게 주무시고 그래서 그 놀고 싶은 것들은 좀 한 금요일 밤 이런 데 좀 밀어놨다가 일주일 동안 좀 풀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 오전 강의를 듣는데 되게 멀리서 통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오고 가고가 체력적인 한계가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거의 막 5시간 가까이 학원에 매어 있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원거리로 이제 집에 가시면 뭐 1시간 반 2시간 가시죠. 가시고 나면은 체력이 딸려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졸리고. 그래서 너무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김에 여기서 그냥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독서실을 끊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학원이 매일 자습실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 좀 강의실을 바뀌긴 합니다만은 자습실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고 아예 그냥 집에 가서는 그냥 쉬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강의 끝나고 나면 지쳐가지고 또 긴 거리 가시고 나면은 공부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이게 추석 직후에 개강이 되다 보니까 책이 좀 미리 안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구매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죠. 저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9판 이론 판례 노동법 9판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쟁점 잡기의 과제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내일 나갑니다. 어차피 이제 과제가 오늘은 과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꺼번에 과제할 거라서 내일 나가니까 이거 내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내일 이거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인 과제의 포인트는 이제 백지복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세한 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노동법의 기초 잡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연기 때 좀 힘을 많이 주는 강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연기만 들어도 어쨌든 실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대략 왁구를 만들어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연기 때 계속 아침 테스트를 막 서론 쓰기 하고 막 판례 쓰기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약식 모의 시험도 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부작용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너무 이제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좀 뭡니까 실전에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담아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복습하시면서 아무래도 자꾸 시험에 나오는 거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고 연기는 좀 찬찬히 보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너무 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체계가 안 잡히고 그다음에 너무 찍어서 보게 되고 이런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시키면서도 대신에 이제 그 쓰기 연습에 대해서 기본 패턴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법의 기초 잡기, 기본적인 내용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연기 과정 거치면서 적어도 책을 봤을 때 이후에 복습하시면서 책을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 그 정도는 완성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한 이해, 물론 결국은 이게 암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와 별개로 기본적인 내용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좋은 답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올해는 1년을 구성할 때 예년에 비해서 좀 차근차근 나가는 방식으로 좀 1년 커리큘럼을 제가 짜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전체 내용에 대한 체계 잡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거니까 거기에 일단 방점을 좀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번도 마찬가지죠. 쟁점과 판례 정확한 이게 결국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내용 이해가 전제돼야 암기도 수월하고 그다음에 혹시 모를 구리타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요. 뭐 참고로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수업용 사투리인데 그냥 불의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뭐 예상치 못하게 얻어맞았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평소에 예상하지 않았던 논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특히 요즘 들어 모든 과목 마찬가지인데요. 그 내 과목 2차에서의 전 과목 다 좀 출제자들이 변별력에 좀 과도하게 꽂혀 있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문제가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논점들이 모든 과목들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연기에서 베이스를 잘 잡아가지고 전 과목 다 이해를 충실하게 해놓으시면 어쨌든 내가 그 플로우 내에서 소설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연기가 그만큼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이제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기랑 일기 중에 한 개만 들으려는데 뭘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일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기보다 연기가 되게 중요한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어쨌든 제1 목표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 않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3번 해가지고요. 법전을 활용하는 학습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수업용 법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법전을 보면서 공부하진 않아요. 책에다 읽기도 하고 뭐 자료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차는 실제 답안 작성하실 때 시험장 가셔도 법전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법전을 놓고서 좀 활용하시는 연습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법전 내용들을 어쨌든 다 책에다 있긴 합니다만은 복습하실 때 가능하면 요 내용이 몇 조에 있을지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훈련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법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간식 시험에서 3조가 되다 보니까 아침 테스트 보실 때 뭐 수요일부터 보실 건데요. 아침 테스트 보실 때 당연히 법전은 3조가 돼요. 그래서 법전은 이제 좀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좀 비치를 좀 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0개 정도 비치를 하는데, 없네. 다 벌써 가져가신 거예요, 벌써. 그래서 법전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 법전 없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거 대여 202호 앞에 있으니까, 대여에 가셨다가, 그날 강의 끝나고 반납하시면 되고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반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준비하실 때는 법전을 꼭 구매해야 되는 건 아닌데 2차 준비하실 때는 법전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하에 수험 선물 가셔가지고 노무사야 그 수업용 법정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실제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이 이 동네 그 헌책방에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헌책방 가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헌책방 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하나 사야 돼요. 아직 못 샀어. 그래서 원래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지하에 사려고 그랬는데 책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못 끼겠더라고. 그래갖고 아직 못 샀는데 이따 사야지. 아무튼 이제 법전은 좀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이제 남의 건데 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요 밤색 같은 경우가 이제 갈색이죠. 갈색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법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중에 판매용으로 나온 거는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케이스 택이 좀 달라요. 작년에는 그게 이제 남색 같은 거였는데 올해는 뭔 색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죠. 남색이네. 아무튼 색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똑같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지하에 사셔도 되고 헌책방 가서 구매하셔도 되고 그건 꼭 구매하시죠. 어쨌든 우리가 착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법전은 꼭 구매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니까 내용만 이해합시다 끝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많이 풀어본 사람이 이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관식 시험도 많이 써본 사람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연기라 그래가지고 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예 안 잡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수산을 4번 돌리잖아요. 연기 1기, 2기, 3기 4번을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 수산 한 개만 딱 들으면 거기 나온 내용만 다 쓸 수 있고 답안 다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안 돼요. 그게 되면은 학원이 1년에 4번을 돌리는데 사기치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는 수험가에서 한 2기쯤부터 모의 시험을 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2기부터 쓰기를 시작하면 4월 달인데 너무 늦어요. 우리가 시험이 9월 초 이런 거니까. 왜냐면 처음에 정시다만 쓰기 시작했을 때 진입장벽이 있거든요. 공부에서의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기 정도부터는 모의시험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기부터 모의시험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그럼 연기 때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니까 쓰기를 아예 놓고 살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작년에는 그걸 좀 힘을 많이 줬던 건데 작년까지는 힘을 줬던 건데 올해는 조금 힘을 빼긴 빼는데 그래도 쓰기는 해야 돼요. 이게 서블도 해야 이제 공부하시면서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연기 때부터 쓰는 데 익숙해져야 이게 좀 실력이 쌓이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본격적인 답안 쓰기야 뭐 당연히 1기부터 시작되는데요. 근데 입문 당시 이제 기본적인 쓰기의 기본적인 패턴들은 좀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테스트 진행을 하고 과제를 따로 나눠드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연기에서 잡을 수 있는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올해 강의를 구성해 놨으니까 좀 믿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강의 진행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을 꼼꼼하게 강의하고 그렇죠. 강력 조절 별로 하지 않고요. 다 조절합니다. 다만 2차 시험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논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1차 시험에선 매우 중요하지만 2차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뒤에 나오는 뭐 기숙사 규정이라든가 뭐 근로감독관 뭐 예를 드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1차 시험에서는 하나씩 나오는데 2차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스킵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뭐 목차를 짜보고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날릴 건데요. 어쨌든 뭐 소위 뭐 A급, D급, 뭐 B급, C급, D급 구분하지 않고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의를 할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복습을 뭐 진도 나간 것들은 복습을 다 하시는데 복습하시면서 특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일 나갈 건데요. 과제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과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문 뭐에 대해 써봐라. 뭐 2문 뭐에 대해 써봐라. 이게 한 100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쪽에 좀 힘을 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 없는 걸 하더라도 복습하실 땐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되 좀 힘줘서 봐야 되는 건 그 과제에 있는 거. 그래서 강의표를 굳이 한다고 하면 과제의 내용들인 거니까 그건 그렇게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만 해도 교재 편제를 각 챕터별로 나올 수 있는 논점 쭉 잡아놓은 다음에 얘 A급, 얘 B급, 뭐 얘 C급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냥 싹 지워버렸고요. 그래서 그 교재에는 그 등급 표시 없이 쭉 그냥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좀 힘을 줘야 되는 건 과제에 있는 내용들 그걸 좀 힘을 주는 거다 이렇게 그 강약은 그런 식으로 알아서 조절을 좀 하시면 됩니다. 대신 책을 보실 때는 거기에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다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대신 과제할 때 그쪽에 좀 힘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2번 보시게 되면 과제 및 아침 테스트 활용이 있는데요. 과제는 제가 아예 제본 교재로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제출하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제 제본을 만들어서 나중에도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별거 아니고 그냥 책 한 권인데 모든 페이지가 다 실제 답안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페이지마다 하나씩 제목이 써 있습니다. 1문 뭐에 대해 써봐라. 2문 뭐에 대해 써봐라. 이건 뭐냐면 복습하실 때 복습 쭉 끝낸 다음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실제 답안처럼 써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백지 복습하듯이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아는 거 쭉 그냥 플로우만 맞춰가지고 한번 써보는 그런 식으로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제출하도록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나름 그거 신경 많이 썼거든요. 주제 선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질도 보통 일반 A4지가 아니고 실제 답안지처럼 그 재질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본도 이제 그냥 뭐라 하죠? 그 떡제본이라 그러나? 그냥 그런 제본 하게 되면은 이게 쓰시기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링제본으로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아무튼 따로 신경 써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따로 누가 검사하진 않지만 이제 자기와 약속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과제를 꼭 하시는 걸로 하고요. 아침 테스트 같은 경우는 수요일부터 아침 8시 반쯤 오시면은 이렇게 시험을 테스트 오시는 순서대로 받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고 그거 제출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거를 첨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따가 그 OT 자료에 있는데 노무사 2명을 지금 딱 섭외를 해놨어요. 27개를 2명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ABCD 느낌으로
등급 표시 정도 이렇게 하고 내용 틀린 거 있으면 그거 좀 잡아주고 그래서 정식 첨삭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그거를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제출 여부 확인하고 등급 표시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A급은 4점, B급은 3점 이런 식으로 점수 기록을 매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나중에 합산되고 나면 총점이 나오겠죠. 총점 가지고 전체 랭킹을 매기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다가 테스트 보시고 강의 듣고 이제 그렇게 가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쪽 가보시면은 강의 팁이 있는데, 자, 제가 잘못 써놨네. 그래서 2018년 12월이 맞고요. 세 번째 줄에 8월로 된 거 틀린 거예요. 12월이죠. 작년 12월 달에 제가 조문 강의를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연기 강의인데, 안에 오시는 분들의 실력 편차가 되게 커요. 사실 생각보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요 강의를 통해서 논법을 처음 입문하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낯익은 얼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차례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순환 쭉 따라간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1차 기본 강의 때 뵀던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는 똑같이 앉아 있지만 이 안에 지금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수요일부터 아침 테스트를 볼 건데 되게 잘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생각보다. 왜 그러냐? 정규 강의 쭉 듣고 이제 2차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우리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시작해야지 이런 거거나 혹은 좀 긴가민가 하니까는 일단 강의나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서 남들은 이렇게 쓰는데 나는 왜 바본가 이렇게 할 게 아닌 게 우리가 지금 시작점이 달라요. 우리 같지가 않아 우리가 시작점이.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부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삶들이 다르기 때문에 글쓰기 자체에 대한 실력이 달라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뭐 초등학교 들어가듯이, 요즘엔 초등학교도 같지 않죠? 그 전에 워낙 조기교육이 심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출발선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테스트 보실 때 막 좌절하고 나는 바본가, 이렇게 할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와, 그래서 내가 공부는 어디 가서 별로 이렇게 밀려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바보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출발점이 다 달라, 이게. 그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겠지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필수는 아닌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복습 부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료 강의 찍어놓은 게 9시간짜리인데요. 뭐 단어 어려우시면 근기법 정도만이라도 좀 듣고 오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기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한번 쭉 스캔하시고 오시면 좋으니까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간 일정은 이렇게 뭐 연기 1기, 2기, 3기 잡아놨는데요. 요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엊그저께인가 제 카페 공지사항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거는 제 카페 공지사항 활용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 써놨으니까 대략 1년을 이렇게 구성하는구나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이 좀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할 겁니다.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글 쓴 다음에 김기범이 누군지 보여드리겠어요. 뭐 이러는 건데 사실 제가 그거를 왜 썼냐면 약간 새벽 4시경에 새벽에 사람이 되게 감성적으로 되죠. 새벽 4시경에 글을 썼는데 다음날 수정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두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고서 막 오글거리지 마시고 얘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감의 표현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쪽 가시게 되면 매 순환마다 과제가 제출되고 별도의 쪽지 시험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연기 같은 경우는 과제랑 아침 테스트가 있죠. 그렇죠? 1기 같은 경우는 과제랑 모의 시험이 있어요. 2기도 과제랑 모의 시험이 있고 3기도 과제랑 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같은 경우는 정식 모의 시험이 없다 보니까 아침 테스트를 보는 거고 1, 2, 3순환 같은 경우는 정식 모의 시험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테스트를 보기 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는 별도 아침 테스트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에 같이 퀴즈를 푸는 시간들 그런 것들은 2, 3기 때는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연기 1기, 2기, 3기 내내 계속 과제가 나가니까 그 과제는 꼭 해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환 다 과제는 제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보시게 되면은 대면 상담이 있는데 연기 때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은 어렵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질문하러 오시기 부담스럽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상담 일정을 잡긴 잡을 건데 1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면 상담이 들어가죠. 이거 뭐 자세한 것들 1기 때 이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1기 때는 이제 평일반 주말반이 있는데 1순환 때 같은 경우는 평일반만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잘못 나와 있는데 2순환 때는 평일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 3기 때는 주말반 이렇게 진행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1기 주말반 같은 경우는 따로 대면이 없고 그거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밑에 보시면 강의 계획표가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략 이런 틀 범위 내에서 진도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좀 다를 거예요. 이게 똑같이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잡아놓은 거냐면 대략의 예습 범위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예습을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한 2년 전부터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습을 하고 오시는 거하고 안 하고 오시는 거하고 강의 시간의 그 만족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칠게라도 예습을 좀 하고 오시면 좋은데 그 예습 범위를 이렇게 좀 잡아드린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당연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복습하고 예습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복습을 하셔야죠. 근데 가능하면은 좀 거칠게라도 한번 내용을 읽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좀 하고 오시는 걸로 하고요. 하고 오실 때 요 범위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습하실 때는 좀 여유 있게 하세요. 좀 뒤에 것까지. 그러니까 진도를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예.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뭐 진도 범위 말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OT 자료 가시죠. OT 자료 이제 표지를 보시면은 뭐 QR 코드가 있죠. 요게 제 카페로 가는 이제 QR 코드입니다. 뭐 주소는 간단한데요. 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제 이메일이 노동720이잖아요. 카페 주소도 다음 카페고요. 노동720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 들어가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다음에서 뭐 김기범 노무사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하세요. 요게 뭐 나름대로 볼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객관식용으로는 사실 뭐 자료가 딱히 볼 게 많지 않은데 2차용으로는 은근히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실에도 제가 뭐 만들어 놓은 자료도 꽤 많이 있고 이것저것 볼 게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건 뭐 카페를 매일매일 들어오고 그러실 건 아니고 뭐 2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식사하거나 하실 때 막 스마트폰 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거 뭐 기사 보지 마시고 그냥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를 보시고 Q&A 게시판에서 남들은 뭘 궁금했지? 이런 거 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질문도 보시고 답변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판례 전문을 업로드하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도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노동 판례 리뷰, 판례 평석 그거 이제 개간지로 나오는 거 노동연구원에서 그것도 업로드하면서 특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것들은 제가 따로 체크를 해드리니까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월간 노동법률에서 매월 나오는 판례 평석 그것도 제가 매월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볼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좀 정기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도 체크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오픈 카페는 아니고요. 그냥 수강생님이 인증이 돼야지만 등업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좀 보수적 폐쇄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자, 내려가셔가지고 뭐 2번 정도 보시게 되면 이제 2020년도 수험 계획되어 있는데요. 2020년에 합격하시면 29기가 되는 거죠. 아유, 시간이 빨라요. 이제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합격하시면 28기가 되는 거고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제 붙으면 29기가 되는 겁니다. 나름 29기들하고는 저하고도 인연이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수습 끝나고 처음 정신노무사가 됐을 때가 29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면 뭔가 이렇게 연관성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죠. 28기 때, 작년 이맘때죠. 연기경이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저랑 28기가 연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28살 때 합격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뭐, 인연이 만들기 나름이지. 자, 그럼 30기는 뭐 할 거냐? 제가 30살에 처음에 강사 데뷔를 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인연이 다 있는 거지. 다 이제 그런 거니까,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인연이 많아요. 되게 애틋해. 그러니까 이제 한번 1년 잘해보는 걸로 하시는데, 위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시험 보신 분들도 꽤 많아요, 여기. 그래서 매년 보면 연기 종강하고 나서 발표가 11월 달에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 들었는데 11월 달에 합격했다 올라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은근히. 되게 많지는 않은데 매년 몇 명씩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평일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어차피 종강한 이유니까 주말반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등록하신 분들은 환불하고 나가면 되는데 합격했으니까 가끔 이제 주말반 조교분들이 붙어나가가지고 학교에 나갔는데 조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막 축하합니다라고 합니다만 좀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간에 올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뭐 마음이 어쩔지언정 간절히 기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아무튼 연기 유예선생님 같은 경우에 연기 끝나고 나면 한 12월 한 달 정도 텀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때 연기 복습을 하셔야지.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1기 때는 평일반 혹은 주말반을 가시는데 평일반이 나요. 1기까지는. 사람이 평일반이 더 많고
그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물리적으로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분들 빼고는 당연히 평일반이 좋으니까 웬만하면 1기도 평일반으로 오시는 걸로 하고요. 2기, 3기는 평일반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반밖에 없는데 일요반만 하자니 선택지 한계도 있고 특히 좀 수강생 수 때문에 이제 강의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월요반을 따로 열거든요. 그래서 일요반, 월요반 두 개가 돌아가니까 둘 다 오프라인 강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반의 장점은 뭐냐면 월요반의 장점은 어쨌든 토, 일 이틀을 학원에서 막 풀로 주말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1기부터는 모의시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토요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강의 듣고 시험 보고 와가지고 일요일날 노동법 시험 준비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시험 준비할 수 있는 하루 텀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월요반이 장점이 있고요. 대신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월요반 돌리고 나면 화요일날 그냥 확 퍼져버리죠. 좀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 목, 금밖에 3일밖에 안 남아. 이게 다음 주 강의를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주가 짧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일요일은 일요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하고도 어쨌든 패턴이 비슷하게 토, 일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일주가 길죠. 대신 토, 일 연속으로 뭔가 시험 보고 강의 듣다 보니까 좀 굉장히 빡센 부분이 있어요. 2, 3기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강의 내용은 똑같아요. 예. 자. 양가로 이번에 동차생 같은 경우는 연기 전공한 이후에 당연히 연기 복습하시는데 기존에 이제 1차 기본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있고 아예 안 들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차 한번 돌리신 분들은 12월 달에 연기 복습하면서 민법도 복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1차 시험에서 민법 때문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예생 말고 그 더 넘어가는 헌동차생 있잖아요. 작년에 뭐 예를 들어 2차를 봤던. 헌동 같은 분들도 올해 2차 보신 분들이죠. 헌동 같은 분들도 내년에 1차를 보셔야 되니까 12월 달에 민법 한번 돌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은 민법 기본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때. 기존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책 보면서 복습하시면 되는데, 한번 돌리면 되는데, 아예 민법을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은 12월 달에 꼭 민법을 들어야 되니까, 이거 꼭 한번 참고하시죠. 다른 과목들은 좀 늦게 시작해도 괜찮은데, 민법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민법은 11월 달에 아예 안 들은 분들은 기본 강의 꼭 들어야 되고, 기존에 들은 분들은 어쨌든 복습 형식으로 1회 두고 민법을 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기본 강의 듣고 오신 분들은, 노동법 같은 경우에, 노동법 1차 기본 강의 듣고 온 분들은 사실은 뭐,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1차 대비로 한번 돌렸기 때문에 이거 3월에 있는 문풀 강의도 선택이에요. 선택상 필수가 아니고 근데 1차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연기로 입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1차 기본 강의를 난 듣지 않겠다. 연기만 듣겠다. 이런 분들은 3월에 있는 문풀 강의를 필수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좀 달라가지고 나는 1차 기본 강의를 듣지 않겠음. 이런 분들은 1차 문풀을 필수로 들어야 되고요. 문풀을 듣는 것보다는 기본 강의 들으면서 복습을 해봐야지 뭐 이런 분들은 12월 달에 1차 기본 강의 들으면서 복습 겸 1차 대비 겸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1차 기본 강의를 이미 동영상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멈춰놨다가 12월 달에 복습으로 듣거나 아니면 예습용으로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고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책으로 예습이 어려움 이런 분들은 1차 기본 강의로 예습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2차용에 맞게도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1기도 마찬가지로 동참한 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평일반이 더 좋아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고요. 대신 2, 3기 때 들어갔을 때 특히 2기가 문제인데 2기 시즌이야 4월부터인데 1차 시험이 임박한 시점이라 동차분들이 되게 허덕허덕거려요. 이때쯤에. 힘들지. 1, 2차를 동시에 들어가니까 이게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2차 강의를 안 듣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듣긴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제 사적인 이익을 위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쌓아온 게 짧다 보니까, 날아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슬램덩크의 강백호 뭐 그런 느낌으로 금방 배우다 보니까 금방 날아가는, 부상 한 번에 모든 게 그냥 제로가 돼버리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안 들으면은,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날아가 버려,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강의는 수강하시되, 어쨌든 와서 강의 들으시고 책 보고 쓸지언정 시험 보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시고 어쨌든 평일날은 1차 쪽에 좀 집중하시는 걸로 2기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1차 붙고 나서 3기를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씩 난 너무 체계가 안 돼가지고 동차반을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동차반은 2차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동차반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고 도저히 안 되겠을 때 선택하는 거고요. 어쨌든 좀 어렵더라도 3기로 꾸역꾸역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1년을 좀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이 페이지 가시면 학습 순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순서는 양가로 1번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복습으로 해당 범위를 정독으로 1, 2에 도를 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요 논점들을 꼼꼼하게 학습을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논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판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시험에서 판례가 없는 부분도 이론상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판례가 없는 부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약간 틀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수는 다양하게 있는데 아예 판례가 아예 없는 이런 주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판례가 있거나 최소한 관련된 판례라도 있는 거예요. 판례 법리를 응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예 판례 없는 뭐 생뚱맞게 이렇게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막 아카데믹하게 이론상 대리만 있는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이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좀 힘을 줘야 되는 건 판례가 있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더 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학을 처음 공부하실 때 맨날 얘기하는 뭐 문학판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거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느냐? 둘 중 하나겠죠. 법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문법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미국처럼 그냥 판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법 규정이 중요하죠. 이 법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관련된 법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간단해요. 법에 규정이 있지만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 두 번째, 아예 법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공부한 분들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모르는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고 근로기준법 26조에는 해고 예고 제도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법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되는데 그와 별개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가 부당해고냐 그러니까 해고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이냐 거기에 대해서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해석론이 갈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긍정설, 부정설, 썰대립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혹은 아예 법에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채용 내정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 졸업반 애들을 미리 인크루팅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 달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전년도 한 11월경에 그냥 취소해버린 거지. 이게 해고냐, 예를 들어서 이런 논점들. 그러니까 채용 내정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 그냥 해석에 맡겨져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식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쪽의 경우든 해석상 다툼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교과서나 논문을 통해 얘기하는 것, 그걸 우리가 학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교수별로 자기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무자의 법관은 판결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기존의 판결들의 좀 흐름들, 그렇죠? 판결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띠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판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검토 의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평가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기본 구조가 우리가 법학 공부할 때 기본으로 나오는 문학, 판, 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전통적으로 법학 공부에 있어서 판례가 사실 메인은 아니에요. 판례도 결국 다양한 해석론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실제로 중요한 건 이 논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이 나와 있는지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판례 입장이 어떤데 나의 입장은 어떻더라. 그래서 문화판검이 유기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전통적인 법학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행정대법법 이런 데서는 여전히 문화판검이 중요해요. 근데 노동법은 그 특성상 되게 실무적 학문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노동법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랑 비슷한 일들을 하고 산다고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판례 쪽에 방점이 많이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차 시험에서는 법규정이랑 판례만 공부하잖아요. 2차 시험에선 다 공부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건 학설의 중요도가 예전에 비해 특히 노동법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특히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점 이 안에서 법규정 문제가 나오겠죠. 이거랑 판례 요게 두 가지가 어쨌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학설이라든가 검토를 날리는 건 아닌데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2차 답안지에 안 써도 돼요. 2차 답안지에 그냥 법규정 쓰면서 문판 쓰고 그걸로 사례를 풀이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봐도 괜찮을 정도로 힘을 좀 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문판이에요. 특히 연기에선. 그래서 1기에서는 심화 강의니까 학설들을 좀 많이 버무리는데 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설들은 그냥 날려버리고요. 문판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뭘 공부할 것이냐? 뭐 각 판례마다 사실관계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관계를 외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봐줘야 되는 거는 이 판례의 논거라든가, 그렇죠? 왜 그런 거냐 이런 거죠. 왜 그런 거냐? 판례가 A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법관이. 그러면 왜 그런 거냐? 논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건이 있을 거예요. 이러니까 이러는 건데 항상 이러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니? 요건이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따른 결론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차 공부하실 때는 결론만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따로 암기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2차에선 이걸 좀 답안으로 현출을 해야 되니까 논거 따로, 요건 따로, 결론 따로. 그러니까 판례에 따라서 어떤 판례들은 논거, 요건, 결론이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판례는 논거, 결론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판례는 요건, 결론만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판례는 아무 말도 없어. 그냥 결론만 나오는 판례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판례마다 다르긴 한데 이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썩 권하는 건 아닌데 수험생들마다 많이 활용하는 내용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례 원문이 이렇게 있으면 색깔별로 다르게 칠해가지고 얘 논거, 얘 요건, 얘 결론 이런 식으로 색칠을 다른 색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데 제가 왜 썩 권하지 않냐면 이게 좀 논거, 요건 인지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판례를 다르게 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판례들은 이걸 꼭 체크를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문제점, 왜 문제가 되는가, 판례, 그래서 판례 입장은 어떠한가까지는 필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비판견해 혹은 검토 혹은 평가 이런 것들은 보면 좋고 안 보면 그만이고. 오케이? 연기에서 필수가 아니에요. 연기에서 무조건 문판. 그래서 강의할 때 학설 날릴 겁니다. 왜 그러냐? 뭐 일기를 꼭 듣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고 학설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문판이에요. 그러니까 법규정, 문제점, 판례 이것만으로도 2차 답안은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좀 그쪽에 힘을 주자고 하는 거죠. 너무 고민이 헷갈리실까 봐.